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던 순간 오히려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져서 긴장하거나 실수를 했던 적이 있거나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너무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색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이 주제가 흥미로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어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원리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집요하게 추구하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죠.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치열한 추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집착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키우고 오히려 목표와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을까요? 현대 심리학과 과학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가 삶에 끌어들이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불안하고 절박한 상태에서는 결핍의 관점에서 행동하게 되고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밀어내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집착을 내려놓고 과정 자체를 믿으면 새로운 가능성에 스스로를 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면접에서 지나치게 긴장한 지원자는 자신감 부족을 드러내기 쉽지만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추상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주변 환경과 상황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마음을 정원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각 생각은 우리가 심는 씨앗과 같으며 어떤 씨앗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지만 어떤 씨앗은 정원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씨앗에 물을 주고 돌볼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여 생존 모드로 몰아넣고 주변의 기회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안개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면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고 이전에는 놓쳤던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 상태는 외부로 방출되는 진동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다른 날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는 우리의 내부 상태가 외부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면 더 높은 주파수와 공명하여 풍요로운 경험을 끌어들이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낮은 주파수와 공명하여 결핍된 경험을 강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명확히 설정하되 그것이 언제 어떻게 올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욕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신뢰하고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회를 끌어들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몇 가지 연습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 연습. 매일 시간을 내어 현재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결핍의 관점에서 풍요의 관점으로 전환시켜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끌어들이는 에너지적 신호를 만듭니다. 창의적 시각화. 원하는 결과를 머릿속에 그려보되 단순히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을 넘어 모든 감각을 활용하세요. 이미 실현된 현실과 관련된 이미지, 소리, 촉감을 느끼면 신경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기회를 인식하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현재의 소리, 냄새, 촉감을 느끼며 에너지를 모으는 연습을 하면 실현 능력을 크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실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순간에 머물며 자신의 정신적 상태를 의식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과정 자체를 즐긴다면 원하는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방식은 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원리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특정한 경험을 실제로 겪었을 때와 그것을 생생하게 상상했을 때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레몬을 떠올려 보세요. 레몬을 반으로 자르고 그 즙이 손끝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레몬 조각을 입에 넣어 신맛이 혀에 퍼지는 느낌까지 떠올려 보세요.
이 상상만으로도 침이 고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뇌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하면 뇌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신경회로를 형성합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원하는 결과를 더 쉽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업을 얻고 싶다면 이미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며 느끼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 직업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하고 그 환경에서 느끼는 자신감을 마음속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은 단순히 기분 좋은 환상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행동과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과정에서 절박함이나 불안감을 동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반드시 이걸 가져야 해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면 이는 결핍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결핍의 에너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밀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대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이미 원하는 결과가 실현된 상태에서 오는 평온함과 감사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의 목표와 의도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기적인 목적에 기반한다면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우리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큰 선의 일부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목표가 단순히 자신만의 욕망에 그친다면 그것은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짐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 라는 의도를 가진다면 이 목표는 더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들이는 데 있어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과 선택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기다리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향해 작은 단계라도 꾸준히 나아가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도와 에너지를 강화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단순히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신념과 의도를 강화하며 뇌와 몸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실패나 좌절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두려워하며 안전한 선택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는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모든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굴며 완벽함을 요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완벽함은 환상일 뿐이며 모든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는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태도입니다. 집착과 불안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감사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작은 행동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 점차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흔히 간과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자기 신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외부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제한적인 신념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배운 것들은 우리의 신념 체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신념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 나는 성공할 운명이 아니다. 나는 돈을 벌기 어려운 사람이다. 와 같은 제한적인 신념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신념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제약하며 결국 스스로를 실패와 좌절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한적인 신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떤 신념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신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패턴 속에서 자신을 제한하는 신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나는 사업가로 성공할 만한 자질이 없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는 그 사람의 행동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신념은 새로운 기회를 시도하기 전에 포기하게 만들거나 실패했을 때 쉽게 낙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신념이 단순히 과거의 경험이나 주변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그것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신념을 바꾸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문구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배우고 성장할 능력이 충분하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점차 새로운 신념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좌절하는 대신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는 경험을 쌓아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씩 운동하기처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점차 강화됩니다. 이러한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기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가능성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강점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행동과 일관성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와 신념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그것에 맞는 행동과 선택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단순히 건강한 몸에 대한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일관성 있는 행동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동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는 열정적으로 행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포기하거나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5분 명상을 시작하거나 매일 한 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습관처럼 간단하지만 지속 가능한 행동으로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과정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인내심을 가지고 과정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조차도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와 태도로 살아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착과 불안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감사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작은 행동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 점차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